몇 주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예, 사실은 양쪽 다 찍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결정이 돼 있고, 거기서 뭐 어퍼컷을 하건 발차기를 하건 결정이 돼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아직도 결정 못한 사람들, 지금은 말하자면 개가 싸움을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이 양쪽 다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 우리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무서워하는 게 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경험이 없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좀 대통령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도층에서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던 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유세하면서 호남도 잘 되고 영남도 잘 되고 민주당도 잘하고 여기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영남의 심장 대구의 달성과 동성로 중심가에서 호남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고 영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이 목포에서도 저는 대구가 잘 되는 것이 목포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외칩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집권 여당 후보니까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도층에는 그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 결정 못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금 그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 전통적으로 지지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는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아유 나도 모르게 이재명 찍고 왔어 하려면은 그런 면이 좀 보강이 돼야죠. 예, 그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김대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가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남태평양의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딱 3가지 뭐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생을 늘 생각하신 거인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호남이 잘 돼야 대구가 잘 된다. 또 대구가 잘 돼야 호남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정치를 오래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거든요. 대구 동성로에서 호남 얘기를 하고 또 호남 가서는 또 대구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치가 축제가 돼서 이 정치가 누가 이기든 간에 하나의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게 윤석열 후보의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 전 대통령을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호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마 전통적인 영남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본으로 이제 서울 태생이고 또 고향은 이제 충청도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몰래 녹취한 것에서 그 빈건희 씨가 우리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그 누가 뭐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가 공개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호출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적어도 이재명 지금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외교, 안보, 경제, 또 정치,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DNA가 담긴 그런 민주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분열을 얘기하고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 갈등 부추기고 남녀 갈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김종혁 국장님이 제 옆에 계시길래 턱 밑에서 기관총을 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선거운동할 때 이제 목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막 무대 체질인 게 잘 먹힐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선거에 아주 정말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곤조곤 하고 이렇게 타운홀 미팅 같은 게 더 효과가 있다고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다,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일부러 초반에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심을 좀 잃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전략에 의해서 조곤조곤하고 조용조용하게 캠페인을 했을 텐데 이쪽에서 어퍼컷을 하니까 바로 발차기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당시 이제 당대표 후보죠. 후보가 대구에 가서 정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구에서 그것도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했고 다른 후보들은 전부 비껴갔죠. 그런데 거기서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밀어준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너무 스타일에 자꾸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다음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메시지 이런 거를 좀 바라는데 지금은 중심을 잃고 있으니까 따라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자기 의혹이 생기면 윤석열 후보의 의혹을 또 같이 꺼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경우는 아마 참모들이 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참모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예를 들면 뭐 AI 윤석열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결국 따라한다 그러고 어퍼컷 세례 같은 것들도 안 하겠다고 했다가 따라하고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심지어는 그 TV 토론에서 뭐 윤 후보님 마스크 안 쓰시죠? 뭐 부인도 안 쓰시던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마스크 벗으면서 뭐 유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자, 지금부터 이미 다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마스크 벗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규칙이라도 잘 지켜야 큰 규칙도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뭐 부러우면 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종래에는 이제 민주당 또는 자기 지지자들만으로 대선에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통합정부를 내세우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혼자만의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력이 또 합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정치개혁으로 내세웠던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입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담겨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 공약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공방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후보의 진가가 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뭐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대장동 건이라든가 뭐 또는 그 주가 조작 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에 나와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가려져 있죠. 다만 이제 두 분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적합한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보면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있을 때 잘해. 이거하고